안녕하세요. 미적분학 3강. 오늘은 행렬의 의미와 그리고 행렬이 미분 방정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한 변수 x에 대해서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런 상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 하나, x 하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래에 일기예보처럼 순간적으로 어떤 x, y 위치에서 바람이 즉 변화량이 그 x, y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위로 불 수도 있고 오른쪽 위로 불 수도 있고 즉 위치도 x, y축 x, y 성분이 두 가지가 있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x, y 두 가지 그런 어떤 성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dt, x, y 즉 x, y 순간에서의 순간적인 어떤 바람의 변화율 이런 것들 바람이 어디 방향으로 부는지 그 변화율을 볼 때 이것이 다시 x, y 성분을 갖는 그런 어떤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 붙는 여기는 이제 a라는 그냥 어떤 상수가 붙었는데 이런 그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이 xy 벡터 앞에 벡터라고 표현하는데 이 xy 벡터 앞에 어떤 행렬 a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은 여기 아래에 dt dx는 근데 x가 이제 좀 다르죠. x 아래에 딱 짝대기가 있는데 이것이 x가 벡터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의미입니다. 즉 x는 xy 성분, xyz 성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단순 변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 어떤 값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 아래 이제 a 상수 앞에 짝대기 두 개가 있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a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값이 아니라 a, b, c, d 이제 네 가지 값을 갖는 그런 어떤 이런 형태의 행렬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짝대기 두 개를 이제 아래에 놓습니다. 그것이 다시 자기 자신 어떤 벡터 xy로 표현이 된 이런 형태인데요. 자, 실제로 이제 a 행렬 곱하기 x 벡터를 해보면 이런 a, b, c, d가 있고 x, y 벡터가 있는데 이것을 곱할 때는 이 위에 두 개를 먼저 곱해요. 그래서 ax 더하기 by a가 위에 곱해지고 b가 아래 곱해지고 해서 ax 더하기 by가 나오고요. 그다음 아래쪽 성분도 마찬가지로 c가 x랑 곱해지고 d가 y랑 곱해집니다. 그래서 더해지는데 두 가지 어떤 성분이 나오죠. x, y 성분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벡터가 x, y 성분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청을 봤을 때 x, y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그 부는 그 바람의 변화량,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 방향으로 부는지 그것도 x 성분, y 성분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성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x, y 성분이 어떤 행렬 a에 곱해져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성분이 나와야 돼요. x, y 성분은. 그래서 저 두 가지 성분이 나오도록 하는 a는 이제 네 가지 성분을 가진 이런 2 곱하기 2 행렬이다. 그래서 a는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된다. 만약에 벡터 x가 x, y 두 가지 성분이 있으면은 a는 2 곱하기 2 행렬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벡터 x가 세 가지 성분 x, y, z로 표현이 되는 것이면은 a는 3 이게 짝다리 3개 있는데 3 곱하기 3 행렬이어야 돼요. 즉 9개의 성분이 있는 3 곱하기 3 행렬이어야만 합니다. 이 식이 이제 곱해졌을 때 제대로 성분 3개가 다시 나오려면 AX가 다시 이제 성분 3개가 나오려면 XYZ처럼 이 A는 이제 9개 3 곱하기 3 행렬이어야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기초적인 어떤 행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3차원에서 XYZ 어떤 성분이 있을 때 바람이 변화량, 바람이 부는 방향도 XYZ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렬 A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자, 좀 더 이제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실제로 예를 한번 풀어봐야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표면 지구에서 이제 지표면을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y는 0으로 놓고
x는 이제 뭐 좌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지평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상 위로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x, y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이 다음 순간에 이제 중력 방향으로, 지표면 방향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순간에 어떤 x는 그대로 있고 y 위치만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그런 어떤 중력을 나타내는 어떤 행렬 A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A, B가 있으면은 X의 위치에는 상관없이 다음 순간은 A는 그대로 있고 Y 위치만 B-1로 변하는 그런 어떤 행렬을 구해본다 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중력을 좀 표현하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A를 구할 건데, 즉 X 벡터 XY에 대해서 어떤 행렬 네 가지 성분이 있겠죠. 그것을 곱했을 때 x는 그대로 있고 y만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그런 행렬을 한번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좀 멈춰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구해 보셨나요? 자, 답을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자, A 행렬은 자, 이렇게 네 가지 성분 1, 0, 0, 그 다음에 1-y분의 1, 이런 네 가지 성분을 가진 행렬이 됩니다. 자, 실제로 1, 0, 0, 1-y분의 1에다가 xy를 곱해보면 위에 두 성분이 1은 x랑 곱해주고 0은 y랑 곱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은 x랑 곱해주고 1-y분의 1은 y랑 곱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0은 0이니까, 그래서 1-y를 하면 y-1이 되죠. 실제로 1, 0, 0, 1-y분의 1을 어떤 2-2 위치의 어떤 벡터, 그러니까 2-2 위치에 있는 어떤 물체가 이 행렬에 곱해졌을 때, 지금 y가 2니까 이건 1-2분의 1이 돼서 어쨌든 2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예를 해보면 1은 2랑 곱해주고 0은 2랑 곱해져서 이거는 이렇게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2 더하기 0이니까 2고, x는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0은 이 위로 곱해준다고 했죠. 위. 그러면 0은 0이니까, 그 다음에 1-2분의 1은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2랑 곱해지면은 1이 나오죠. 색깔을 바꿔서 벡터가 2-1이 됐죠. 그래서 보면 2-2에서 2-1로 y축 그 성분만 1 줄어드는 그런 벡터가 실제로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력을 표현하는 행렬 A는 이렇게 된다. 1, 0, 0, 1-y분의 1이 된다. 자, 그러고요. 자, 이런 행렬의 어떤 쓰임새는 이런 확률 모델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를 표현하는 거, X 벡터가 오늘 날씨인데, 그것이 비가 오거나 맑음이거나 구름, 입김, 요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제 비가 왔다고 하면 100% 확률로 오늘 비가 왔으니까 1, 0, 0이 되겠죠. 근데 이 확률 모델을 보면은 이제 레이니한 날에 다음 날,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의 날씨를 얼마나 이제 잘 예측할 수 있을까? 이 모델에 따라서 이게 통계적 모델이겠죠. 지난 과거에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비가 온 다음 날은 확률적으로 50% 확률로 다시 비가 오더라.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25% 확률로 다음 날은 구름이 많이 끼더라. 25% 확률로 맑은 날이더라.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확률을 다 더해보면 0.5 더하기 0.25 하면 1이죠. 그러니까 100%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이제 모델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 0, 0이 지금 오늘 비가 왔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면 1, 0, 0에다가 이제 행렬 A,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가 3개면은 A 행렬은 죄송합니다. A 행렬은 3-3 성분을 가진 9개의 어떤 값이 행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미리 계산을 한 건데 어쨌든 이거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에다가 행렬 A를 곱하면은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다 넣어보면은 또 비가 올 확률이 0.5라 50%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날씨 확률이 25%니까 0.25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많이 낄 확률이 0.25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100을 넣었을 때 이 A 행렬에다가 곱하면은 이 A 행렬을 곱하면은 요게 나오도록 지금 A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A를 100에다가 A를 행렬을 2번 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100 하면 요 값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A를 앞에다가 A를 곱하면 A가 두 번 곱하게 되는 건데 A를 2번 곱했을 때 그 의미는 즉 이 모델에다가 한 번 더 이 벡터를 넣은 거죠. 벡터를 넣어서 돌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값은 이제 비온 뒤 2일 후 그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률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쭉쭉쭉 A를 이제 행렬을 3번 곱했을 때는 이 비온 뒤 3일 후의 날씨 이렇게 우리가 쭉쭉쭉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키고 이런 이제 이 확률 모델을 설정하는 건 그 코딩하는 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GitHub나 이런데 실제로 이런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짜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려보면 이제 요게 A 행렬 아까 제가 구한 3-3 성분을 이렇게 쭉 쓴 거고요. 행렬을 그래서 뭐 숫자 0 이렇게 3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어떤 3-3 숫자들이 다 들어간 거고 A 행렬에 그다음 X2day가 이제 오늘 날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면은 오늘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001 하면은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꾸면은 100으로 오늘 비가 왔다는 거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비 온 날 50일 뒤까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파란색이 비 온 날씨예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제 확률이 1이었다가 이제 쭉 줄어드는 거고요. 0.5에서 이렇게 쭉 0.4로 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수렴을 하는데 비 온 날씨가 이제 40%, 그 다음에 구름 낀 날씨가 40%, 마찬가지로 이제 맑은 날씨가 20% 해서 합 100%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를 이제 바꿔서 실제로 돌려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돌렸을 때 이제 지금 아까는 파란색이 위에 0.5였었는데 지금 구름 낀 날씨가 0.5에서 이제 초록색이 수렴을 아래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비가 온 게 이제 아래쪽에서 0.25에서 쭉 해서 0.4까지 수렴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상관없이 이 모델 확률적인 모델을 계속 안에서 확률적 모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돌렸을 때 이것이 어떤 일정하게 수렴하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DT 즉 최소 시간 단위를 이 파이썬 방금 실습할 때는 하루로 놨죠. 그러니까 하루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확률적인 모델을 계산을 했는데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DT 즉 실제로 컴퓨터로 뭔가를 이제 변화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는
원래 미분 개념은 보시면은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은 dt가 한없이 0으로 갈 때를 말하잖아요. dt가 한없이 0으로 가고 마찬가지로 dx도 한없이 0으로 갈 때 그 둘 사이의 어떤 그 비율, 변화량을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실생활에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dt를 0으로 하면은 dx도 0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뭐 이거를 뭐 몇 조번 뭐 유한한 수만큼 계속 그 더해도 0을 곱하면 결국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dt는 이제 작지만 0이 아닌 값을 꼭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하루였지만 뭐 0.1이라든 0.1초 아니면 0.001초 후 이런 것들을 이제 dt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이제 컴퓨터가 실제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차는 실제 어떤 미분 방정식에 쓰이는 미분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긴 하지만 dt 값을 0으로 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작은 값으로 넣기 때문에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이산적으로 k 플러스 1 순간 이산적으로 k 플러스 1 순간이 이제 곧 dt를 우리가 최대한 작게 놨을 때 그 dt 시간만큼 흐른 후에 어떤 위치를 이제 k 플러스 1이라고 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k 위치에서 dx만큼 변한 그런 어떤 값 다음 위치가 이제 k 플러스 1이라고 이제 놓는 거고, 우리가 dt 분의 dx가 이제 akx니까 이 dt 값을 양변 좌변에다가 다 곱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옮기면은, 즉 dx 값은 axk 곱하기 dt가 돼서 여기 이제 xk 플러스 1 위치는 xk 위치에다가 다음 그 x의 변화량이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다음 변화량인데, 그것을 이제 dx는 요거를 놔서 요렇게 이제 넣어주면은 요 식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컴퓨터로 계산하는 실제로 쓰이는 forward Euler method라고, 오일러 방법이라고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어떤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식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파란 선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A0 위치에서 그 A1 위치까지, 그 다음에 A1 위치에서 A2 위치까지 이런 이산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히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적으로 계산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 오차가 조금씩은 다 생기죠. 이게 다 오차라고 할 수 있는데 오차가 조금씩은 다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자, 결국에는 이제 다 요약을 하면 우리가 어떤 xy 벡터, xy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xyz 어떤 3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값에서 행렬 a를 곱하면은 그 다음 순간의 그 변화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렬 a가 곱해짐으로써 우리가 x k 플러스 1, y k 플러스 1 다음 위치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그 기상청 모델뿐만 아니라 그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수많은 그런 어떤 그 바람도 불고 중력도 계속 변화하고, 그러니까 즉 화살표들이 다 변할 거 아니에요, 3차원 공간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예측을 해가지고 우주까지 달나라까지 잘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그 어떤 순간순간 위치마다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forward Euler method를 통해서, 행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컴퓨터로 예측을 하고 실제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한